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생입니다. 제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놀러 오세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하게라도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영상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곳은 동대문구 해기동, 희경동 일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표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곳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여기서 해기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희경 1, 희경 2, 희경 3구역을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희경 1, 2구역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희경 3구역은 23년 4월 일반 분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희경동 295번지 일대 신통기획 탈락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 인근의 저층주거지 일대 도시재생으로 언급된 곳입니다. 2세대 도시재생 전환으로 인해 모아타운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을 만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희경동 주거환경관리사업지입니다. 오늘 다룰 곳을 보시면 청량리 왕십리 강역중심지와 망우 지역중심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중심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생활권 계획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해당 지역 생활권을 풍부한 공원, 녹지와 대학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생활권을 어떻게 개발시키고자 할까요? 당연히 이런 자원들과 연계해서 개발시키고자 하겠죠. 즉, 대학가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며 홍릉근린공원, 배봉산 근린공원, 천장산, 중랑천 등의 자연 환경 가와의 조화도 신경 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임장을 가보면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문희경 해기동에는 어떤 도시공간 정비가 있을까요? 신이문 생활권 중심, 이문 생활권 중심, 해기구역, 경희대 앞 지구, 총 4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6개의 주택 재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로는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이문 4구역, 희경 1, 2, 3구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희경동에 위치한 희경 1, 2, 3구역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희경 1, 2구역은 이미 준공되었고 희경 3구역은 올해 4월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문희경 해기 현황 분석도를 보시면 대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 일대도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일대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과 연계한 역세권 지역 활성화 부분입니다. 해기동, 희경동, 이문동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 생활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생활권과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자원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테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을 통해 전략 구체화 및 실행이 언급됩니다. 도대체 캠퍼스타운이 뭘까요? 박원순 시장 때의 캠퍼스타운 계획을 보시면 일자리에서 비롯된 청년의 문제도 도시재생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업 꿈이 대학가 골목에서 시작되며 일자리 중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을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복합도시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죠. 대학 안에 편의점, 공연장, 창업센터, 기숙사 등이 생기면서 인근의 지역과는 경계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대학과 지역 사이의 갈등을 상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골목길을 도시재생하여 청년 창업의 공간을 형성했죠. 이렇듯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주변 주거환경, 가로정비, 기업 협력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캠퍼스타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릅니다. 주거와 가로정비 사업은 따로 떼어내고 창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했던 사업을 간소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 것이죠. 캠퍼스타운 조성에서 주거와 가로정비 사업은 떼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다룰 곳인 해기역 1호는 경희대와 연계하여 대학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해기역 1원 보행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특히 동서간 문화보행축 조성 부분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화보행축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대학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이기도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해기역 역세권, 즉 해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기역 일원의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 도입과 쌈지형 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민간 부지에 어떻게 조성하고자 할까요? 행정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 당연히 민간 부지에서 건장 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지 관리 부분입니다. 대학가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을 가꾸기 등을 통해 블록 단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담장 허물기, 골목길 미관 개선 등 좁은 개념에서의 도시재생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그림에서 마을 가꾸기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표기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언급된 한 곳은 신통기획 탈락지입니다. 즉 신통기획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당연히 동일하게 표기된 다른 곳도 비슷한 움직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층주거지 일대 건드릴 만한 곳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임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후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촌 역세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진 해기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도시형 수용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하죠. 실제로 해당 구역은 오피스텔 개발 흔적이 많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봐도 단독 다가구를 오피스텔로 신축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또한 해기역 1번 출구 일대는 과거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불리던 청년 안심주택이 3곳이나 개발이 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보행 네트워크 조성 부분입니다. 대학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문동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다룰 곳과 관련 있는 것은 접근로 3, 해기로, 망우로, 중랑천의 녹지축 접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축은 앞에서 언급한 동서 문화 보행축과 일치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보행 네트워크를 개선하겠다고? 그럼 도로 확폭을 해야 할 곳은? 도로 확폭은 정비사업의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움직임이 있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질문을 계속 던져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른 부분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기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고시문이 나왔습니다. 고시문을 함께 보시죠. 보시면 대표적으로 구역의 면적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해기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을 축소시키고자 했을까요? 사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발 답보로 인한 건축물 노후 및 신축 불가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재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함은
일종의 규제로 보는 측면이 많았죠.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척구역은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부분으로 파정거리가 있는 곳으로 상권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상권이 강한 곳은 개발 진행이 힘들죠. 또한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보시면 해기역 2번 출구, 즉 에메랄드색으로 표기된 곳이 최고 높이 96m로 가장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즉 S1 상업지역은 기준 용적률 자체는 높으나 최고 높이가 60m인 점을 보실 수 있죠. 해기역 1번 출구 두 곳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기 리센스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2016년에 제척당했던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경제이 스카이입니다. 역시나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출구 인근의 준주거 지역과 제2종 7층 이하 사이의 골목길 사진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데 용도 지역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실제 임장할 때도 준주거 지역 일대는 고밀 개발된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2일에 고시된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을 보시면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문 해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최대 600%, 준주거 지역 용적률 500%까지 증가했죠. 수도권 주택공급의 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생활권 계획에서 해기역 일원의 도시형 소형주택, 청년주택 등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희경동 192-1번지와 희경동 281-1번지는 각각 21년도, 23년도에 입주가 완료되었고 희경동 244-1번지는 22년 7월 착공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3개의 청년 안심주택을 통해서 680세대가 공급되었고 349세대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통기획의 움직임이 있었던 희경동 295번지 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인 해기역 역세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대학가 주변 저층 주거지입니다. 땅의 용도는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며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마을 가꾸기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적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보존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통기획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죠. 이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23년 5월 8일 신통기획 후보지 수시모집으로 변경함에 따라 최근 추진 주최 측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을 했고 실제로 23년 11월 3일 동의서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 측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대학가 주변답게 임대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도 많고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 비대위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권 계획에서도 대학가 특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 개선 유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거지 형태인 원룸, 빌라를 없애고 아파트로 개발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건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고 했는데 23년 11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40곳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는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희경중학교와 배봉산 인근에는 희경동 주거환경관리사업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서울시립대와 배봉산에 둘러싸인 단독, 다세대 주택의 저층주거지. 두 번째는 1인 가구,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세 번째는 범죄 발생 예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지정 사유를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의 전면 철거형 주거지 정비 방식이 아닌 주거 환경의 보존, 개량,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면 철거형 주거지 정비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어타운이 추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 비율이 높아서 역시나 개인적으로 재개발을 염두한 투자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 외로 생활권 계획에서 마을 가꾸기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언급했으며 중랑천 적근로 인근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도 생활권 계획에 의거하여 움직임이 없을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 수익 목적의 원룸 다세대 빌라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충분히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에 따라 신토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의 정비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할 때도 많은데 리스크가 큰 곳을 굳이 투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지 희경 1, 2, 3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희경 1구역은 2020년 2월 299세대의 희경 해모로 프레스티지로 준공되었으며 희경 2구역은 2019년 6월 900세대의 희경 SKB로 준공되었죠. 그리고 희경 3구역은 착공 이후 현재 공사 중으로 23년 4월 희경 자이 디센지아로 일반 분양되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4개 동 임대 433세대를 포함한 180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 희경 1구역은 34평 기준으로 3,118만원이고 희경 2구역은 3,200만원 정도입니다. 희경 3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평당 2,930만원으로 분양가는 84 기준 9.6억원에서 9.76억원이었으니 저렴하게 분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